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상승이 초전도체로 나왔다기보다는 양자 이제 관련해서 이게 이제 초전도랑 조금 이제 연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급등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역시도 양자 관련주가 빠져서 그래요. 일단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양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거를 그 전에 초전도체인 뭐 서남이나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이랑 같이 보기보다는 다른 양자 관련주랑 같이 봐야 돼요. 양자 관련주로 대장주로 갔던 게 한국 첨단 소재, 그쵸?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저가 17% 찍었어요. 오전에 이제 17% 찍었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른 양자 관련주 엑스게이트 보면은 마이너스 18% 급락, 그쵸? KCS 얘 역시도 마이너스 14% 급락. 오늘 저가 자체가 거의 대부분 뭐 15%에서 20% 가까이 찍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뭐 현재 마이너스 6% 정도의 마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엑스게이트나 아니면 KCS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랑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대략적으로 4만 원대부터 12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은 빠른 기간 안에 3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00원에서 12,000원. 사실상 신성 델타테크보다 상승률은 적은데 하락폭은 더 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KCS 얘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6에서 7,000원 정도부터 16,000원까지 2배 갔는데 하락 조정은 더 세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신성 델타테크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3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하락 조정은 훨씬 더 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첨단 소재 얘가 사실 급등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한국 첨단 소재만큼의 급등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다음으로 양자 관련주가 센 거는 신성 델타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물량들이 나와요. 이 물량들이 980만 주 정도가 나오는데 이 물량들이 보통 1월 16일 날 상장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권리 공매도가 때리며 1월 14일부터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무너지는 게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유상증자에 관련된 물량 상장이기 때문에 보호일수도 안 걸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국첨단 소재가 무너지고 다시 양자 관련주가 시장 주도주가 되거나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대장주는 이 한국첨단 소재에서 신성 델타테크로 바뀔 가능성 이 역시도 약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어느 정도의 하락 조정이 나오고 저점이 완벽하게 지키고 추세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뭡니까?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신규 매수든 혹은 위에서 물린 사람은 추가 매수든 그러한 이제 타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항상 그래요. 모든 종목이 처음에 상승을 할 때는 대부분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굳이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일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21선을 타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21선이 이탈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전에 저항 매물대까지 지지가 되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이 나오다가 61선을 타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과거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보면은 이제 딱 여기 주가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를 타고 갔나요? 여기 21선 타고 갔어요. 21선 타고 상승, 21선 타고 상승, 21선 타고 상승,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21선을 타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21선 타고 상승, 21선 타고 만나는 지점에서 상승 그리고 하락 조정 나왔는데 또 21선을 타고 여기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상승 구간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주가가 꺾인 이유 그 날짜가 대부분 1월 7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1월 여기 6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1월 7, 8 9 대부분이 이제 1월 6일까지 상승 랠리가 나오고 1월 7일부터 꺾이는 지점이 왔어요. 그게 왜냐면 어느 정도 양자 관련주로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양자 관련주로 올랐던 이유는 CES에서 이
양자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CS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였어요. 근데 막상 미국에서 CS 1월 7일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올랐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일정이 나왔다. 그럼 뭐야? 단기적인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양자 관련주가 1월 7일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원래의 추세대로라면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되지만 양자 관련주가 다 빠지는데 신성만 나홀로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타고 가는 부분이 여기서 이미 만나면서 반등을 나온 거고 여기서 추가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지지 구간을 노려야 돼요. 그러면 다음 지지 구간을 노릴 때 이 박스권에 있던 등락은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이거 이전의 박스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저항 매물대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지금 딱 보면은 뭡니까? 주가가 상승되기 전에 여기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빠졌던 구간이고 반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면서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박스권 지지가 될 자리예요. 근데 이미 상단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하단까지는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단의 구간을 봤을 때 지금 하단의 구간이 얼마입니까? 여기 88,000원 구간이에요.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어차피 88,000원 구간까지 빠질 거를 열어두고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61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61선은 점점 올라오면서 여기 5일선과 21선은 박스권 등락이 오다 보면 이 역시도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 이평선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5일선과 21선 그리고 61선이 만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단기 중기 추세가 힘을 모아지면서 주가가 또 한 번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수렴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신성 델타테크가 세력이 만약에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 관련주는 말 그대로 CS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된 거지 이게 완전히 재료 소멸이 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CS가 진행이 되면서 잠시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더 큰 급등이 나왔어요. 개급등이 나왔다는 거야. 상승 1파, 조정, 상승 3파. 여기서는 뭡니까? 이 1차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급등이 나왔어요. 양자 관련해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그 흐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를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으며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러한 구간이 지지되는지를 보고 지지가 된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 고점에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노려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규 매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간이 지지되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올바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은 타점에 오면은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다 장중 실시간 단체 문자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이제 우리 신성이라고 보내서 그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요. 일단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해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이서 신성에 관련해서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됩니다. 그 구독자 문자 인증이 010-3212-5248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 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꼭 다 받으시고 일단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가 주봉상 고점이 지금 여기에요. 쌍봉 자리가. 주봉상 쌍봉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러한 자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얘가 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여기 쌍봉 가까이 혹은 이 쌍봉보다 조금 더 높게 혹은 이 쌍봉보다 살짝 아래 여기는 대부분 지키고 빠져요. 그렇죠? 어차피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면 지금은 뭡니까? 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구간은 어디다?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이 자리 구간이 하단이 14만 3천 원, 상단이 16만 3천 원입니다. 한 번에 18만 원을 노려서는 안 돼요. 어쨌든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밀리면서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상단 구간에서 분명히 강력한 저항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이 U자형 패턴이 만약에 이 쌍봉보다 살짝 낮게 지켜. 그러면 왜야? 낮게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가 여기에요. 비슷하게 지킨다고 했을 때가 여기고, 이거보다 높게 지킨다고 했을 때가 여기고, 그럼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어떻게든 터치가 될 거고, 여기서 돌파되고 말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큰 흐름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할 때도 뭡니까? 한 번에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고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 또 여기서 하락 눌리고 급등, 눌리고 급등,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여기까지 안 빠졌어요. 이러한 구간부터 상승이 시작된 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가 이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봉상 얘는 중간중간에 음봉이 떨어졌지만 얘는 음봉이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간을 터치가 됐을 때는 뭡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돌파 여부를 가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이렇게 하락 조정 나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초전도가 아닌 양자 관련해서 오르는 거니까 양자 관련된 부분들은 25년도에서 처음 시작한 시장 주도지입니다. 처음 시작된 재료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쵸? 한 번 단기간 재료 소멸로 끝낼 리가 없다. 어느 정도 25년도에 양자 관련주는 또 그전에 그랬듯이 인공지능 AI든 챗 GPT든 로봇이든 얘네들이 그랬듯이 이 양자 관련주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매물 소화하고 다시 급등되는 흐름, 상승 1파 줬으면 어느 정도 뭡니까? 외봉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상승 1파 이제 뭐야? 상승 3파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 타점이 여기서 지지가 될지는 우리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장중에 계속 브리핑을 드리니까 010-3212-5248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서 이러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1월은 좀 많이 나가요. 매년 1월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제가 12월 말에 약수익이 있던 종목들도 웬만한 거 다 정리를 때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연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의 종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내년에도 아마 25년도 1월에는 아마 종목이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때는 100% 현금 비중이거든요. 12월 달에는 제가 일단은 거의 웬만해서 다 종목들을 정리를 시켜요. 1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월에만 예외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한 달에 2-3개 정도가 나갑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개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11월에도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그 다음에 2월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장 주도주만 들어가야 돼요. 개별주만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해요. 왜? 얘는 항상 입을 많이 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 터는 순간 어떠한 섹터들은 급락이 되고 어떠한 섹터들은 급등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 외교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삭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삭해야 된다는 거. 하나의 뉴스가 떴을 때 그 뉴스를 해석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 직장인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1-524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트럼프 관련주 플러스 제약바이오 이거 두 개 위주로 매매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꼭대기에서 인하로 가는 스탠스에서는 무조건 계속 시장 주도주가 돼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인상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냥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줄만 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워낙 뚜렷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섹터는 급등을 하고 어떤 섹터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트럼프 집권일 때 관련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0-311-5248로 매집이라고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멈췄던 단타도 제가 제기를 할 겁니다. 일단 단타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단 뭐 시가 그렇죠. 장 전에 나가요. 그렇죠. 뭐 1월 1일 매주 이제 시작하는 이달 같은 경우는 뭐 장 시작이 10시니까 9시 50분에 나간 거고, 그 전에 보면 뭐예요? 8시 56분, 8시 56분, 8시 58분, 8시 59분. 한마디로 장전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시가에 체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가에 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날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에 체결을 돼. 그럼 9시에 매수가 되죠. 그럼 뭐예요? 10시. 그렇죠. 9시에서 10시면은 그날 주가 흐름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뭐예요? 9시에서 10시 안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9시에 시가 체결, 그리고 뭐야? 10시 이전에 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려야겠죠. 일단은 만약에 뱃세,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검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뱃세, 그죠? 뱃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1월 4일날 매수를 들어가죠. 그쵸?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1월 4일. 그쵸? 그리고 여기 1250원에 매도 걸어 놓는다. 그리고 여기 뱃셀 1월 4일 체결. 시간 한번 볼까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8시 56분에 말 그대로 시장가 매수가 나갑니다. 얼마 매도하라고 걸어 놓고 5분 만에 체결이 돼요. 그쵸? 그 전에 보면 이게 뭐야? 다 뉴스 링크. 그쵸? 실질적으로 뉴스 링크. 또 이런 식으로 이때 뭐 저출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때 아마 저출산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음날 저출산 갔죠. 그리고 이게 밑에 또 내려보면은 또 뉴스 링크 띄우고, 또 여기 8시 56분에 한빛 레이저, 그쵸?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8시 56분 매수 7,900원을 걸어놔라. 9시 17분에 체결 매도. 한마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이 매집주에 나와 있는 서버 일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인증을 해드렸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으로 지금 인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중간에 하나만 더 확인해보면 뭐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거 볼게요. 3천당 제약, 여기 좀 많이 눈에 띄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3천당 제약, 3천당 제약 엔터 쳐보면은 여기 똑같이 3월 26일 그쵸? 매수 3월 26일 13만 6천원 매도 주문 넣습니다. 3월 26일 체결. 마찬가지로 시간 같은 경우도 8시 55분입니다. 그쵸? 보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3천단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진양폴리도 같이 나갔네요, 이날. 진양폴리. 그리고 이게 9시 54분 체결, 뭐 이제 9시 54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또 이제 종목들의 대응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해드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면 여기 3천당 제약, 뭐 진양폴리,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단타 종목도 같이 받고 싶다. 단타가 트럼프 장세에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010-3212-5248 이쪽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매집을 원하시면 매집, 단타만 원하시면 단타. 만약에 두 개를 다 원한다 그러면 매집, 단타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311-5248로 이러한 내용들 보내주셔서 이번에 24년도 12월까지 수익률 마저 최고로 찍을 거고, 25년도에는 아마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24년도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 수익률이 1,500%였어요. 1,500%였는데 지금 벌써 2,29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1,500%만 되면은 제가 종료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운영을 안 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가 너무나도 힘든 장세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계속 해달라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23년도는 제가 칼같이 잘랐어요. 일단은 1,000%가 이제 목표 수익률이었는데 딱 9월달에 1,000% 찍고 바로 그냥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25년도, 일단은 뭐 이제 23년도에는 목표가 1000%였고 24년도에는 1500%였고 25년도 요거는 제가 2000%를 가볼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4년도 같은 경우는 장이 뭐 나쁘지 않았죠. 24년도는 장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수익률 나왔던 게 뭐 STX 그리고 여기 뭐 동훈아나테 이런 종목들이 거의 최고 수익률을 지켰어요. 그렇죠? 일단 뭐 STX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주가가 지금은 이제 아작이 났지만 최근에 급등할 때는 거의 뭐 미친 듯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죠. 뭐 이제 뭐 10,000원도 안 되던 금액이 거의 뭐 4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도 STX 이제 검색을 해보면 브리핑이 거의 미친 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계속 해드립니다. 아예 매도를 할 때까지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23년도에는 제가 텔레 위주로 많이 했었고 24년도에는 문자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자가 좀 보기 편하다고 해서. 일단 STS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마 매수 진행을 했던 게 제가 아마 꽤 오래전에 6월 15일부터 브리핑이 나갔을 거예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봐봐요. 6월 15일이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급등 나오기 바로 전회 가격이에요. 그죠? 전회 가격. 그죠? 그러니까 이날 제가 아예 상세 브리핑을 먼저 해드려요. 6월 15일 날 보면은 여기 딱 보면 이제 6월 15일. 그죠? 6월 15일. 이거 되게 많이 했네. 이날 브리핑을. 그죠? 6월 15일 날 보면은 이렇게 뉴스 링크 띄워드리고 계장 체크 드리고 이렇게 뭐 이제 꿈비 이제 말씀드리고 백강산업 간단하게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STX 상세 브리핑 이건 매집주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 사인은 6월 16일 날 아예 매수가가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매수가 나가죠. 그리고 아마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제가 이렇게 나가요. 이 보면은 매도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여기 보이시죠? 천이서 유튜브 종목 대응 매도 9월 15일 그죠? 9월 15일 날 아예 대놓고 매도가 나갑니다. 9월 15일이 여기 보면은 이날이에요, 이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날 종가가 아니라 언제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9시 10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9시 10분에 아마 이 고가를 찍었던 자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주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왜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면은 왜 매도를 하는지, 그리고 매수해서 매도 가기 전에 이 상세 브리핑, 종목에 관련된 중간 브리핑을 계속 제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를 구독을 했어.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010 3212에 5248 이쪽으로 나는 당신을 구독했습니다 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매수와 매도 매집주와 단타, 장중 실시간 문자 발송 무료로 꼭 받으셔서 수익률 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